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희입니다. 전 방금 시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열띤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라이브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오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해설은 입실 직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험은 어땠고 제가 시험장에서 얻었던 영감과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공유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진 말자고요. 우리 이런 거 제가 여기서 맞췄습니다. 저 이거 적중했습니다. 그런 홍보 목적 아닙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했던 약속처럼 내가 내 사람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시험장까지 내가 어떻게 입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건지를 약속했고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에 가장 마지막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비도 조금 맞아가지고요. 비도 좀 맞고 시험장에서 막 뛰어오는 길인데요. 오늘 직후에 여러분과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25년도 시험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에게는 깔끔한 매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듭. 그리고 앞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한 방향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마음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110분 동안 고개 한번 펴지 못하고 시험 보시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험이 끝나고 지금 이런 글들이 올라오네요. 자, 지금 귀또리님 저 기억하시나요? 영어 100점 맞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 카페나 이런 쪽으로 제가 가다반을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가다반을 또 이번에도 올려드렸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저 시험 잘 봤어요. 100점이에요. 90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주시니까 나는 그게 예상보다는 좀 아쉬웠는데 나만 이런 건가 마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화면을 지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시험이 끝났을 때 이렇게 기쁜 마음에 서로 맞춰보고 이거 성적 같은 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물론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잘 보신 케이스지만 사실 이번에 아쉬움들 그게 사실은 이번에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석서이자 리포트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쉬웠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실시간 해설을 통해서 내 아쉬움은 과연 메꿔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해결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드렸던 말씀처럼 아깝게 맞춤이나 홍보를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들이고 나랑 함께 애썼고 땀 흘렸던 그대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았어야 했고 그리고 어떤 점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략점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지훈 씨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시험에 관련된 난이도 부분을 지금 우리 오면서 연구실이랑 같이 소통을 계속했어요. 저는 오늘 지하철 버스 이런 거 탔거든요. 타고 오면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PT를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미처 소리로 다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PT로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지금 1시간, 2시간밖에 안 된 시간에 어떻게 PT까지 다 됩니까? 이런 생각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오면서 전화 통화로 같이 소통을 했고 이미 사전에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시험장에 그냥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감 난이도 부분에서 우선 보통이었다는 분들이 우선 가장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자,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을 합쳤을 때 보통보다 더 많죠. 그러면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얘기가 또 꼭 필요하겠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짚어주신 19번, 20번, 14번, 17번, 5번에 대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였던 이 오답률 에서도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답률이 56%라는 것 자체는 정답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독해 문제치고는 상당히 높은 오답률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시험을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서 제가 이 시험지 옆에다가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부분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등을 체크해놨고 이걸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 연구실에 이게 제가 제 손글씨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지 요 뒤쪽에다 규석탱이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점 여기 보시면 19번, 20번, 17번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과 똑같아요. 동일해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느낄 거고 또 왜 어렵다고 느끼셨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미 시험장에서 영감을 다 받아가지고 왔고 그에 대한 방향성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어휘 문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걔는 간단해요. 가장 솔루션이 간단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얘기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번에 어휘 느끼셨다고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죠? 그 어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해 부분 있죠.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깊게 그리고 한 번쯤은 정확하게 이 부분 짚어야 될 독해 이야기를 가장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후의 방향성으로 옳은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영상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학교 이 근처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퇴실하는 길이고 퇴실할 때 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이 난도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영상도 이미 올라가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의 난도는 여러분이 25년도 국가직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직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했고 그 시험을 보고 지방직도 같은 방향성을 우리가 보고 움직였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어려웠다고 체감 난이도를 느끼실 수 있는 시험에 맞았고 그러면 객관적 난이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패밀리들 단짠 피드백 모의고사 진행했었죠. 그 단짠 피드백에서 딱 단과 짠의 중간 난이도 정도 해당되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 몇 문항이 여기 매력적인 오더에 포함된 게 배치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있죠. 특히나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 교행직을 마지막으로 내가 이 시험을 마무리하겠다, 털겠다라고 느끼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 압박감 속에서도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잘 했느냐가 사실 시험의 체감 난이도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상위 10%, 상위 30% 난이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난이도고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낄 때 나는 이 시험이 어려웠다, 나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느낀다면 시간 압박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네요, 여러분들. 자, 예. 자, 볼게요. 자,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서는 제가 문법의 가장 솔루션이 간단하니까 문법, 그리고 여러분들 어휘, 그리고 우리 독해와 생활영어 이 후반부 쪽으로 중요한 내용을 좀 더 실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 문제는 역시 우리 평소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S급, S급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자, 풀이 전략을 바로 적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3초 컷, 저는 1초 컷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S급 같은 경우에 우리 밑줄 문제 중에서 우리 그거 있었죠. 유도부사 there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 주어 아니잖아요. 뒤에 누구 보기로 했어요? 주어 보기로 했죠. 이거 주어 보는데 1초 걸릴까? 안 걸리잖아요. 주어가 딱 보여요. 그럼 바로 동사 수일치. 자, 솔루션대로 적용하셨으면 3초 컷 아니요 1초 컷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저희 SAB 문법 전략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S급 출제 포인트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B급까지 공부하는 건 우리의 정확한 목표는 디펜스, 방어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건 정답은 될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정확한 통계와 팩트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급은 방어하시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B급 있었습니다. B급 있었으나 이게 정답을 맞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의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가 빈칸 유형 같은 경우에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입실 전에 제가 모든 강의를 단전 피드백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SA급 빈칸 모의고사를 여러분과 진행을 했었어요. 이건 저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정말 다른 타사인 학생분들도 많이 보셨다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자, 그때 빈칸 모의고사 풀 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앞으로 나올 부분에 있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동사 위주로 나오게 됐고 동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준동사에서 무한하게 공부 범위 넓혀가지 마세요. 딱 정해드립니다고 해서 짚어드렸던 그 부분. 자, 동사, 준동사 위주로 정확하게 출제됐고요. 정확하게 이번에는 동사, 준동사가 합쳐진 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소거법,
자, 이따 제가 푼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선택지 소거법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2단계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3단계를 거치는 문제도 없었고 1단계로 풀리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평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2번째 단계를 거쳐서 풀었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솔루션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구피디님, 문법 진짜 미리 하십시오. 마지막에 저처럼 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유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기견처럼 유기 문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공감 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제가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건 시험지는 제 시험지를 캡처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상태가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요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후에 시험지도 같을 것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제 시험지고요. 제 시험지에 제가 항상 문제 푸는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들? 동사, 준동사 versus. 먼저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저는 선택지를 딱 봤는데 believe, believed, believing, believes. 자, 동사와 준동사에 하나 포인트 나오잖아요. 나왔죠? 두 번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또 뭐도 있어요? believing도 있고 believed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believed와 believing은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는 약한 가능성으로 동명사의 가능성까지 머릿속에 선택지로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들어간 거 맞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풀었죠? 우리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중간에 이거 제 시험지예요. 여기 컴마 제가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왔죠. 네, 왜? 문장의 필수 요소는 이 컴마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누구냐? 자, 형광펜 잠깐 잡고 가볼게요. 여기는 some 있죠. 이 some에 해당되는 동사 어디까지? 여기예요. some가 has 이거죠. 자, 요즘 제가 마침 26 구문X 하면서 어제도 수업하면서 계속 학생분들한테 외쳤던 거 천명주 마동술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명주 마동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수식해주는 역할 맞잖아요. 그러면 수식해주는 자리에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동사 제껴요? 동사 제끼면서 believe도 제껴지는 소리 들리죠? 자, 그리고 believe도 여기 동사 원형 부정사 들어갈 가능성 없기 때문에 X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ed와 ing만 남잖아요. ed와 ing 남았어요. 그죠? 제가 풀었던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뭘까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인데 지금 이 돈이 고객의 돈이 약 이만큼 6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죠. 돈이 믿었다면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해석도 어색하죠. 자, 그렇다면 누구도 제껴지는 소리 들립니까? 얘도 제껴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얘도 제껴지는 소리 들리면 정확하게 3번. 이거 하는데 제가 말로 하는데 이만큼이면 여러분 뇌로 했으면 이건 여러분들 딱 2단계 3초 컷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정동사, 준동사에서 문제 나왔고 그 약속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된 플레이만 하셨으면 안 떨리셨을 거예요.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 또 혹여 실수하셨다면 조금의 아쉬움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어휘 문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좀 일찍 도착해서 뭘 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 수업 듣는 학생을 만났어요. 수업 듣는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저도 약간 떨렸는데 좀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도 있고 하니까 뭔가 약간 좀 나도 공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단어집 봤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방송은 한 9시 한 40분, 30분부터 나오니까 앉아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험 딱 끝나고 나오면서 이거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휘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까다로워진다고 시험범위를 무한정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까요? 시험의 범위는 지금까지 나왔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딱 범위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현명하고 무한정 수험 기간을 길게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실용적 복화에서 기초와 필수 어휘. 자, 그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그 손때 묻은 얘는 26년도 책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손때 묻은 책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랬다면 남들은 약간 흔들렸지만 우리는 탄탄하게 잡고 갈 수 있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기초 필수 어휘에서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휘학습과 그리고 실전 문제 저희 스터디 있죠. 우리 매일매일 스터디 우리 8기까지 진행했던 그 스터디에서 실전 문제 꾸준히 진행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우리 인혁처에서 발표한 2가지를 합쳐서 모두 통합해보면 앞으로 공부할 방향은 다이어와 그리고 유의어 2가지를 모두 다 실전 문제처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합입니다. 오케이? 공부한 어휘도 초중등 수준이 아니라 편입 영어의 기초 어휘 수준의 어휘가 나오네요. 네, 편입 영어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필수적인 건 다 모두 짚어드립니다. 짚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제가 적은 거예요. 쉬운 출제어, 선택지 난도를 높였다. 자, 지금 보면 정답 피보털이에요. 피보털. 피보털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 실용적 복화 25년도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25년도에도 있고 당연히 26년도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critical, 그대로 803번의 pivotal,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요번에 여러분들 어려웠을 단어 perilous, 위험한, dangerous랑 같은 뜻인 perilous, 이 단어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유사 어휘로 그대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험에 어려운 게, 자, 여러분 이거죠. pivotal, critical 안 어려워요. pivotal, perilous, 이거 여러분들 살짝 어려우셨죠? 그리고 또 어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독해 파트예요. 독해 파트 중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매력적인 오답, 1번 매력적으로 오답으로 여러분이 잡으실 것 같아서 저도 미리 챙겨가지고 왔는데, 전 이 선택지를 보고 오호라 했어요. 왜? 선택지의 1번의 hands on이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피드백 모의고사 파이널 편에서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거 내용 일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휘만 따로 짚어드렸어요. hands on activity. 저도 딱 보자마자 hands on activity, 이거 hands on? 왜냐면 핸드도 쉽고 온도 쉬운 단어인데 hands on을 합쳤을 때 학생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본문의 정답과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제가 짚고 그 다음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가셨던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들어가셨을 문제. 자, 그러면 이번에 어휘에서 까다로운 거 pivotal, perilous 또는 여러분들 이런 hands-on이라는 표현들,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내용 속에서 모두 다 함께 했었던 내용들이고 살짝 흔들릴지언정 여러분의 실력 근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휘는 무한정 늘려서 편의까지 가고 탑스까지 가고 터프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그대로 공부하시면 정확히 됩니다. 여러분 이거 49일이잖아요. 제일 작고 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교보 순위, 아니 예스죠? 예스 순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무한정 많이 공부하면서 정말 써야 될 시간들 땡겨서 쓰시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해요. 단어책 하나, 뭐라도 좋아요. 제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 정했으면 걔 하나를 마르고 닳도록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스터디하시고. 내가 중간에 멈출 수 있잖아요. 나를 멈추지 않게 하는 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강한 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야.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곧 저희 스터디도 오픈할 겁니다. 저희 카페를 통해서 스터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26년도 버전, 업된 버전을 다시 한번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독해 그리고 생활영어 파트입니다. 저는 이제 영상이 제 화면에 여기에 떴네요. 기초 단어 3,000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영단 3,000개 외우면 독해 90% 커버 가능합니다. 자, 기초 단어가 저는 기초 단어 1,000개를 먼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기초어휘부터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거 먼저 챙겨주시고요. 기초어휘 1,000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필수 어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으로 하는 어휘를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활영어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자, 방구 피디님 생활영어. 그죠? 저 생활영어랑 독해에 대해서 제가 시험장에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시험장에만 들어갔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쫄깃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강사라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평온하고 마음이 똑같진 않아요. 저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에드레날린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영감이고 그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그 26년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왜 그지 가시냐고 저희 연구팀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직과 지방직 결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도는 제가 객관적으로 중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짠 난이도의 중간인 이유는 이제 통계 나와보면 알 거예요. 상위 10%와 상위 30% 학생들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객관적 난이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체감상의 난이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의 결이 달랐고 그리고 그 문제의 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혼란스러울 부분이 존재했었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결에 대한 섬세한 부분 그리고 방송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후에 제가 커리큘럼 또 이후에 제가 준비된 것들로 녹여내도록 할게요. 왜?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꼭 문제로만 발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러면 자 말씀드릴 수 있는 객관적 팩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마지막 페이지가 길었어요. 이 페이지 마지막 길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마지막 페이지 먼저 보라고 하죠. 이 페이지 상당히 길었어요. 시간 안배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지문 다 이 폭간이나 이 편집을 봤었을 때도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긴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작정 나는 여기서 점수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나?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읽을 수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시간 분배.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저 다음 과목 때문에 좀 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럼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시간 분배가 안 됐던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빨리 읽지 않아서? 아니죠. 빨리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한 것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 한 번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빨리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빨리 읽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뭐에 대한 연습량? 자,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구문입니다. 자, 구문을 얼마나 훈련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늦게 읽고 싶어서 늦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구문을 훈련했느냐, 이게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은 이미 믹스매치라는 것이 제가 1차 9까지 끝나자마자 이거 믹스매치, 믹매였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믹스매치이기 때문에 이제 유형은 익숙해요. 다만 안에 있는 지문의 내용이 낯설었던 거 아닙니까? 자, 유형은 익숙하나 지문은 낯설다. 결국은 낯선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능력은 결국은 다시 기승전, 그렇죠?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읽고 사고하는 능력에서 먼저 읽기 위해서는 구문이 여전히 중요한 거죠. 저희 카페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수업하는 지난 모든 시간의 소신입니다. 반드시 읽고 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왔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시험장에 함께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것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별거 공부 안 해도 이것만 하면 돼 라는 말이 달달하고 귀에는 퐁신퐁신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야 되고 잘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읽을 수 있게 진짜 구문, 문장에 대한 정확한 공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25년 시험장 마무리에서 나오면서 더더욱 느꼈던 부분입니다. 자, 매력적인 이 오답이 있었던 문항이 있었죠. 19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hands-on 나왔던 그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매력적인 오답은 있었지만 선택지 소거법 그리고 GS 전략을 읽는다면 지문이 길어도 읽어야 될 부분, 정답의 근거가 명료했기 때문에 철저히 연습하셨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저 오늘 문제 풀 때 제 시험지 그대로 있다가 바로 해설지에 다 보여드릴 건데요. 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시험입니다. 결국은 선택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 본문으로 들어갔었을 때 정답은 너무나 명료해진 거죠. 지문이 길던, 내가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GS 전략입니다. 본문보다는 선택지가 핵심이었던 문제였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건 바로 이어지는 해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은 라이브 안 되죠? 해설은 라이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녹화된 분량 오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글 올려주셨는데 가재 사장님 갑자기 비행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요. 갑자기 비행기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문제를 제작한 걸 보고 기뻤어요. 우리 학생들이 푸실 문제 이렇게 약간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기뻤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정성은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은 막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게 이게 정답과는 관련이 없는데 되려 6번은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살짝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 되게 힘 많이 쓰셨구나.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 이거 정보가 배치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놀랄 수 있겠는데 되려 우리 너무 좋은 게 이게 비행기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aviation이란 단어 몰라도 비행기와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되려 마음 좀 놓았고요. 뭐 이런 거 있죠. no replies.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를 내는 분들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은 영어 문화권에 매우 익숙해요. no replies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동 응모되는 거 알아요? 어디든 입장하면 바로 자동 응모돼요. 뭐 6번째 오신 분은 손님, 1000번째 오신 손님, 1500번째 오는 선생님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그런 거 알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hourly door prize는 시간마다 한 명씩 이게 그러니까 복수니까 여러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자동 응모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영미권이나 미국권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물론 정답은 이것과 관련 없이 GS 전략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낸다. 고로 나는 이 문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제가 다 적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 사실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죠? 가장 큰 몇 월, 몇 살 미해야 이런 것들 정확히 체크해서 시험을 보신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당황 완전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자, door 플라이즈 혹시 문상인가요? 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근데 시간당 이게 자동 응모되는 문에 들어오는 순서들을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자, 우리 1000번째 구매 고객 선생님께 뭐 손님께 샘플 드립니다. 뭐 2000번째 손님께 1+1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정답이 2번이어서 저도 여기 지금 별 쳐가지고 왔잖아요. 네,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자, 원래 푸는 방식 정확히 아시죠? 우리 섭삭배 어떻게 풀기로 했죠, 여러분? 섭삭배. 자, 연결사 1번, 2번 지시어, 3번 GS. 약속 기억나시죠? 섭삭배는 늘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2번 잡아온 이유는 아무래도 정답 부분을 3, 4번부터 보는 이렇게 좋지 않은 방식 쓰는 학생들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을 의심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연결사 지시어 GS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 아니나 다를까 나왔을 때 보았을 때 정답률 보니까 제 우려가 자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메가 홈페이지 부분에는 보이더라고요. 오답률이 지금 현재는 높은 상태입니다. 자, 나중에 저희 한번 학생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J 파크님? MJ 파크 박민주 씨인가? 그때 박민주 씨였나? 이분 수석했던 걸 기억하는데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연결사 지시어 GS 적용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19번에도 제가 별표를 좀 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20번에도 저는 별표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번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오답률이 지금 높진 않은데 이게 지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발 하라리 아세요? 유발 하라리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나 어디서 봤는데? 나 어디서 있는 거 봤는데? 이 소재예요, 여러분들. 소재가.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거기 책이었던 거야. 제가 한 8년 전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국가직 시험 문제 예전에 제럴 다이먼드 교수의 총균세라는 책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마침 그때쯤 제가 그걸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느낌 똑같이 받았어요. 앞으로 26년도에 그대로 제가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향성에 살포시 얹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을 때 19번이 나는 선생님 좀 안 읽혔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GS 전략으로 보신다면 이 문제에서 읽어야 될 부분이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해설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독해 지문은 자 실용문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인문학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정확한 황금비로 지켜야지만 제대로 된 시험에 대비가 될 겁니다. 이건 명백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지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삶에서 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선택지가 되게 길죠. 제가 이 말씀만 들어볼까요? 선택지 제가 딱 마지막에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20번에 야 이거 어떡하지? 학생들 두 줄이라 많이 놀랬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문을 올라가시면 이 선택지 패턴은 1번과 2번이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반드시 정답을 본눈이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본눈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선택지 배열을 보면 출제자의 마음이 비춰서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GS 전략에서 선택지 분석부터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선생님한테 출제자한테 딸려가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렸던 거고 그게 이번 선택지도 그대로 드러나서 저는 살짝 웃으면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지막에 이 다음 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가 조금은 어렵지 않으셨을까 우려가 됐던 부분도 사실 20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생활영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마쳤는데 자, 독해 여러분들 분명히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읽을 수 있어야 사고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생활영어 실용문이라고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에서 긴장감 내놓고 떨어뜨려 놓고 특정 부분만 읽어서 문제 푸는 방법 그 방법 여러분들 지금은 지양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미문화권에서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연습하실 수 있게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반드시 소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대비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저희 또 연구팀이 또 같이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네요. 자,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정규 커리큘럼 얘기할 때 제가 또 독해 소재를 또 기똥차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그러면 시험 대비를 위해서 방향성을 잡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감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돼요. 문제 막연하게 많이 푼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정확한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전략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감으로 푸는 사람이랑 전략으로 푸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나한테 지금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문법 포인트는 포인트를 잡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 전략별로 정리되어져 있는 SAB 같은 전략집을 통해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게 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구조, GS 구조를 읽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 나가시게 될 거고요. 자, 전략이 없이 공부하면 공부는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시험이 될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국가직에서도 지방직에서도 더 명료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많이 무지성으로 하루에 몇 개씩 문제를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 댓글을 통해서도 좋은 등급의 좋은 배경을 가진 학생분들이 왜 공무원 시험 문제를 와서 컷오프를 충분히 넘지 못하는지, 무지성 문제풀이는 미래가 없는 문제풀이입니다. 반드시 생각하는 문제풀이 전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결국은 전략을 정확히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연습량이 따라올 때 26년도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웃고 계실 겁니다.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읽혀야 전략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문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해서 올해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 문장이 안 읽히면 전략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익숙한 유형, 낯선 지문에서도 구문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선택지 분석 제대로 할 수 있게, GS 구조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읽어서 전략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선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관리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위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어 시험이 쉬워졌다고 많이들 말을 하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어 과목보다는 다른 과목에 시간을 썼고 그렇게 해서 시험이 쉬워졌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국가직에 지방직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반면교사해서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자, 복습까지 꾸준히 관리하면서 영어 감각 유지하실 수 있게 저희는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전략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읽혀야 전략도 가능하니 읽어서 공부할 수 있는 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가 되지 않는 공부는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관리되고 그리고 전략 있게 그리고 제대로 성적 나올 수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정답을 만드는 전략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 그리고 성적을 만드는 관리까지 26년도 시험 대비 영어 학습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돼서 제가 시험장에 나오면서 우리 연구팀과 같이 공유를 했고 이전부터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더더욱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저는 명료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26년도 이렇게 공부하면 정확히 됩니다 라는 방향성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 마무리, 시험장 다녀오면서 여러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선 시험장에서 고생하셨고 그리고 그 고생의 결과로 나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아쉬웠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아쉬운 마음 이제 접어놓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우리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20년도 설명회에 다시 한번 정성 들인 내용과 팩트 가지고 여러분과 전략으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